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완자 두 번째 대단원 기권과 날씨. 오늘 이제 마지막 단원 날씨의 변화하면서 기권과 날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90쪽입니다. 날씨의 변화네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게 이 날씨의 변화, 일기도를 보는 방법,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기단부터 좀 볼까요? 기단은 그 성질이 비슷한 거대한 공기의 집단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질은 두 가지예요. 온도와 습도.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 그래요. 이 기단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데요. 육지에서 만들어지면 건조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만들어지면 습합니다. 고위도 추운데 북쪽에서 만들어지면 기온이 낮고요. 저위도 우리 북반구에서 따뜻한 데에서 이제 만들어지면 따서요. 네. 기단이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단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기단이 이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한냉 건조한 육지에서 만들어졌어요. 차가운 육지에서. 그러면 한냉 건조한 기단인데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 온난 다습한 기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5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4가지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양쯔강 기단인데요. 이렇게 네토막을 해놓고 육지에서 오는 애들은 건조해요. 바다에서 오는 애들은 많이 습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고위도에서 오는 애들은 한냉하고요. 남쪽에서 오는 애들은 온난해요. 북태평양 기단은 너무 온도가 높아서 고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기단, 한냉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 겨울에 영향을 끼칩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 한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요. 중국에서 오는 양쯔강 기단은 봄 그리고 가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왔네요. 이 오호츠크해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오호츠크해 기단, 한냉 다습, 얘는 언제냐면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줘요. 초여름, 그러니까 7월 초중순 장마철이요. 이 오호츠크해 기단이 한냉 다습한 오호츠크해 기단이 그리고 초여름에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러면서 정체전선을 형성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생기는 정체전선을 엄청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장마가 시작이 되죠. 오호츠크해 기단이 좀 약해지고 북태평양 기단이 강해지면 불볕더위, 우리나라 한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볼까요? 기단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은 습도가 낮아요. 건조하고요. 고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기단이 발생지와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기단의 성질은 변하죠. 1번의 XOX,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어디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단 이름 쓰래요. A는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B가 양쯔강 기단, C가 오호츠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위로 가면 오호츠크해 기단, 우리나라가 태평양에 있죠. 북태평양에 북태평양 기단.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우리나라 각 계절별로 영향을 주는 기단 성질 찾아볼까요? 봄, 가을 양쯔강 기단이고요.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온난 건조. 우리나라 초여름 장마철 오호츠크해 기단, 한냉 다습, 그리고 여름이 북태평양 기단, 고온 다습이고요. 겨울이 시베리아 기단, 한냉 건조입니다. 네. 그리고 전선 볼까요? 전선. 성질이 다른 거대한 공기의 집단 두 기단이 만납니다. 그럼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전선면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일기도가 저기 3차원 입체 그래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선면을 다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요 기단과 기단의 경계면인 전선면이 지구 표면과 맞닿은 선,
여길 전선이라 그래요. 이렇게 전선을 일기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선이요, 뭐 몇 가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한냉전선, 온난전선, 정체전선, 폐색전선 이렇게 있습니다. 한냉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한냉전선하고 온난전선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편서풍지대거든요. 편도로 계속 서쪽에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가요. 서쪽에서 편서풍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찬 공기가 오고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예요. 동쪽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립니다. 여기가 한냉전선이에요. 예, 한냉전선 진행 방향 뒤쪽에 좁은 지역에 공기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하니까 한냉전선 기울기가 크네요. 저분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냉전선 뒤쪽에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요. 자, 온난전선 보겠습니다.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찬 공기가 있는 거예요. 찬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작네요. 이렇게 온난전선 표현하고, 온난전선 앞에 넓은 지역에 층운형 구름이 생기니까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냉전선은 이게 찬 공기가 떨어지면서 이동하니까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끌고 가니까 속도가 좀 느립니다. 한냉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요. 폐색전선 볼게요. 이게 지금 폐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냉전선이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냉전선이 폐색전선을 따라잡아요. 예. 그럼 이제 비구름이 많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게 전선의 마지막이에요. 맨 처음에는 정체전선의 형태로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체전선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장마철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다가 얘가 막 진동을 해요. 막 진동을 하다가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으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폐색전선이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정체전선이었다가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으로, 그리고 폐색전선이 되면서 사라져요. 그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바로 섞이지 않고 경계면을 이룹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서 이루는 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전선의 특징인데요. 해당하는 전선의 이름을 써보도록 하지요.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만날 때 생기는 전선,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전선.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져서 생기는 전선, 폐색전선이네요. 그리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었어요. 서쪽에서. 그럼 이거 한냉전선.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오릅니다. 온난전선. 예, 요 4가지 전선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냉전선이면 한, 온난전선이면 온 써보죠. 전선면 기울기가 급하다. 한냉전선이 그래요. 전선면 앞쪽으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한다. 온난전선이고요. 한냉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한냉전선이 이동 속도가 빠르고요. 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상승하는 거, 이제 따뜻한 공기가 온 거, 온난전선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폐색전선 형성 과정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있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더 많이 파고들었어요. 예. 가, 다, 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 보죠. 고기압은 몇 헥토파스칼 이상이 아니에요. 저기압은 몇 헥토파스칼 이하가 아닙니다. 그냥 고기압, 저기압이 기압이 높냐 낮냐의 기준은 주변이에요. 주변보다 기압이 세면 고기압이고 주변보다 기압이 약하면 저기압입니다. 고기압은 왜 고기압이냐면 공기가 하강해서 그래요. 위에서 누르니까 여기가 이제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럼 꾹꾹 누르면 이제 퍼져나가는데요. 지구 자전 때문에 이게 휘어져서 퍼져나가네요. 오른손을 넣으시면 돼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넣으셨을 때 나머지 4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으로 공기가 하강하여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북방부에서는 그래요. 북방부에서는. 예, 남방부에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고기압은
북반구에서는 하강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데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시계 반시계만 바뀌어요. 로우라고도 하고 저기압이라고도 합니다. 공기가 모아들어서 상승하는데요. 얘도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시면 됩니다. 상승 하강을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오른손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바람이 휘어지는 방향이에요. 지구 자전 때문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고기압은 꽉꽉 누르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포화 순기량이 많아져서 습도가 낮아집니다. 맑음이고요.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하네요.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기압은 날씨가 흐립니다. 그리고 온대저기압 볼까요? 열대저기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열대저기압은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인데 태풍입니다. 태풍.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태극마크 양쪽으로 찢은 것처럼 이렇게 뭐 부메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표창처럼. 그래서 등압선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립니다. 중심이 같은 원. 등압선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압력 차이가 크다, 바람이 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열대저기압 태풍이었고요. 온대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입니다. 열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데 온대저기압은 한냉전선과 온난전선, 전선을 동반해요. 그리고 등압선은 기압이 동등한 부분을 연결한 선, 이걸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1000헥토파스칼 기준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고 있어요. 등압선 간격이 좀 넓네요. 바람이 열대저기압 태풍보다는 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X에서 Y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한냉전선, 온난전선. 온난전선 앞에 측문형 구름, 한냉전선 뒤쪽에 여기 저군형 구름입니다. 저기압 중심은 당연히 저기 구름이 있고요. 꼭 콩나물대가를 일으키는 것 마냥 있어요. 이거 잘라서 보면 네, 여기 한냉전선이군요. 네, 여기 온난전선이군요. 온난전선 앞에 측문형 구름, 한냉전선 뒤에 저군형 구름이고요. 이 온대저기압 볼까요? 오른손으로 감싸지시면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불어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저기 온난전선 앞에는 무슨 바람이 부냐면 남동풍이 부네요. 그러다가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아이고야. 남서풍으로 바뀌어요. 여기.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풍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뀐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냉전선이 지나가면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요 그림을 주면 그나마 좀 푸는데 꼭 요 그림을 주든지 아니면 그림을 안 주고 한냉전선이 지나가면 풍향이 어떻게 바뀌는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주더군요. 네. 저기압이라서 그래요. 오른손으로 감싸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입니다. 여름하고 겨울을 좀 볼까요? 겨울은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입니다.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고요. 여름은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남고 북저형 저기압이에요. 남고북저가 여름인가? 서고동저가 겨울인가? 헷갈리거든요. 뭐 동력 동자인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겨울동 외우세요. 동자 들어간 게 겨울입니다. 여름에 비해서 겨울은 등압선 간격이 되게 좁네요. 겨울은 바람이 세군요. 남고북저, 서고동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봄하고 가을은 이게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도만 보고는 봄, 가을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뭐 설명에서 황사, 꽃샘추위 이런 게 나오면 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꽃샘은 봄인데 갑자기 꽃을 샘에서 추워지는 거, 꽃을 시샘하는 거죠. 갑자기 추워지는 거, 이거 꽃샘추위라고 하고요. 그 뭐 첫서리가 내린다 뭐 하면은 그냥 가을이구나. 일기도로는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문제 보죠. 고기압이면 고, 저기압이면 저라고 쓰면 됩니다. 북반구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고기압 중심에서 그래요. 하강에서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구름이 생성된다. 저기압 중심에서 그렇습니다. 구름이 소멸되어 날씨가 맑다. 고기압에서 꾹꾹 눌러주면 날씨가 맑아요. 날씨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린다. 예, 저기압 중심에서 날이 흐립니다. 그리고 온대저기압인데요. 기역, 니은 전선이요. 기역은 이제 한냉전선이라고 하고요. 니은은 온난전선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제일 높은 거요. 여기가 지금 한냉전선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고 있고, 온난전선은 더운 공기가 찬 공기 위로 가거든요. 더운 공기 있는 곳이 제일 온도가 높겠죠. B. 자,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남동풍이 어디서 불고 있냐고요? 예, 남동풍. 온난전선과 한냉전선 사이에서 남동풍이 붑니다. 소나기요. 이렇게 한냉전선 뒤에 좁은 지역의 저분형 구름, 온난전선 앞에 넓은 지역의 측운형 구름입니다. A. 소나기성 B는 A 였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틀렸어요. 남동풍이었죠? 여긴 남서풍이죠? 죄송해요. 남동풍 여기네요. 아이고. 온난전선 앞에가 남동풍입니다. 여기 남서풍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온 높은데 남동풍 C, 소나기 A, BCA 였습니다. 아이고야. 예. 죄송해요. 제가 많이 틀려요. 수업시간에. 예. 뭐 자랑은 아니지만. 자, 계절서 볼까요? 서호동저, 등압선 간격이 좁다. 겨울이네요. 바람이 세요. 남고북저,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해 쏙쏙 집중 강의. 핵심 자료 넘어가죠. 예,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기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죠. 발생한 장소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주로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서 발생을 하죠. 저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따뜻해요. 저위도는 뜨거우니까. 1번에 3번이고요.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기단의 성질. 따뜻한 바다 통과하면 따뜻해지죠. 습도가 높아지겠죠. 예, 3번. 습도가 높은 기단이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C, D,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DC였고요. 4번. 우리나라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요.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B, 양쯔강 기단. B, 양쯔강 기단, 온난건조. 2번. 5번입니다. 아이고. 예. 옳은 거 찾아보래요. A는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A는 건조하고요. 우리나라 초여름에는 B가 아니라 D, 오호츠크의 기단 영향이고요. C가 북태평양 기단이고 우리나라 여름에 영향을 줍니다. 5번에 4번, 6번입니다. 전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생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면은 찬 기단 쪽으로 기울어지네요. 찬 기단과, 그림 보시면 그래요.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 찬 기단이 더 밀도가 커요.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듭니다. 6번에 4번. 그리고 7번, 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조 한쪽에는 빨간색 물감,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파란색 물감 섞은 찬물이에요. 이거 빼면 따뜻한 물이 위쪽으로, 찬물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전선이 생기는 원리, 온도 차이, 밀도 차이. 7번에 5번. 전선이 생기는 원리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8번입니다. 칸막이 들어 올렸을 때요. 따뜻한 물이 위로, 찬물이 아래로 가겠죠. 예, 8번에 4번이고요. 그리고 한냉전선, 옳지 않은 거. 기울기 급해요. 이동속도 빠르고요. 한냉전선 뒤쪽에 저분형 구름 생깁니다.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죠. 옳지 않은 거 4번. 그리고 10번입니다. 한냉전선하고 온난전선의 단면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가는 한냉, 나가 온난전선이죠. 옳지 않은 거 1번. 그리고 한냉, 온난전선 중에서 이동속도가 빠른 거요. 한냉전선이요. 가. 겹쳐질 때 만들어지는 전선이요. 폐색전선이요. 11번의 답은 가. 폐색전선. 12번.
정체전선 옳지 않은 거요. 전선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정체전선이고요.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합쳐진 건 폐색전선이에요. 아직은 한냉전선, 온난전선 만들어지기 전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두 기단 세력이 비슷할 때 만들어지고요. 초유름 우리나라 주변에 형성되는 장마전선이 정체전선 중 하나입니다. 12번에 3번. 그리고 북반구 고기압, 저기압에서 공기 이동을 나타냈습니다. A, B 지역에서 공기 이동 날씨 옳지 않은 거. A가 고기압 맞아요. B가 저기압 맞습니다. 고기압 지역에서 구름이 소멸되어 날씨가 맑고요. B, 저기압에서는 주변에서 공기가 모여들어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요. B,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압축되지 않습니다. 네. 기온이 낮아져요. 압축되지 않죠. 고기압에서 공기가 압축되죠. 누르니까. 13번에 4번 옳지 않습니다. 14번, 저기압 중심에서는 일반적으로 날씨가 흐려요. 구름이 생겨서요. 상승 기류 생겨가지고 구름이 발달하니까 14번에 4번. 15번, 온대저기압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도 지방, 온대에서 생깁니다. 주로 전선을 동반합니다. 편서풍에 의해서 중위도는 편서풍이 부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북쪽에 찬 기단과 남쪽에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발생한다. 이건 정체전선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게 맞긴 해요.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으로 일단 정체전선 생겼다가 저기압을 중심으로 남동에는 남동에 온난전선, 남서에 한냉전선 바뀌었네요. 네, 5번. 15번에 옳지 않은 거 5번이었고요. 16번. 전선 기호쓰라는데요. 동쪽에 온난전선이죠. 그리고 서쪽이 한냉전선이고요. 네. 아이고야. 진행 방향 쪽으로 이 세모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16번에 1번이었고요. 17번입니다. 기억, 니은. 왼쪽에 한냉전선, 오른쪽에 온난전선 있습니다. 양쪽에 찬찬 공기 있는 거예요. 양쪽에 찬찬, 가운데 따뜻한 한냉전선, 온난전선. 네, 17번에 2번이고요. ABC 지역의 날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인데요. A, B, C가요. 이렇게 되네요. 여기 한냉전선하고 온난전선인데 여기가 A, B, C.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A 지역은 여기 저기압 중심이잖아요. 온난하고 한냉 있으면 아이고야.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입니다. A는 현재 북서풍,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요. A는 앞으로 날씨가 흐려지고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아니요. 찬 공기가 오니까요. 소나기 내리고 기온이 내려갈 것입니다. 2번이 옳지 않네요. 찬 공기 오니까 추워져요. 19번. 온대저기압 단면을 나타냈습니다. 예상되는 날씨 변화요. 현재는 기온이 높지만 나네요. 시간이 지나면 기온이 낮아진다. 기억은 나는 기억이고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멈춘 뒤 기온이 낮아진다. 비 내리고 있고 이제 찬 공기 오면 가가 니은이 가에 대한 설명. 현재 비가 내리고 있지만 비가 멈춘 다음에 따뜻한 공기 온대요. 다 디귿이 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0번. 어느 관측소에서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기상자료입니다. 15시에서 18시 사이에 뭐가 지나갔을까? 남서풍이다가 북서풍. 남동풍이었고요. 남서풍이었고요. 북서풍이었고요. 얘가 지나갔네요. 남서풍이었다가 북서풍. 흐려졌다가 소나기 내리고요. 한냉전선이네요. 그리고 21번입니다. 우리나라 북은 고기압, 저기압, 전선 등은요. 대부분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편서풍 때문에 그렇죠. 편서풍. 21번에 5번
그리고 22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부산이 여기죠. 현재 남서풍이 불고 있고요. 서울이 여기죠. 서울은 소나기성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저기압 중심이고 한냉전선, 예, 한냉전선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통과를 할 것 같아요. 서울은 앞으로 기온이 상승할 일은 없어요. 한냉전선 지나가면 찬 공기 오거든요. 예, 옳지 않은 거 22번에 3번.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계절의 일기도입니다. 옳은 거 찾아볼까요? 남고 북저 여름이네요. 네, 1번. 그리고 우리나라 부근에 일기도를 나타냈는데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기도하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옳은 거 찾으래요. A 지역은 여기죠. 고기압이 있는데요. 예, 다른 지역보다 기압이 높고요. B 지역은 저기압이 있는 데죠. 예,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로 나타나고요. 나에서 구름이 없는 부분은 아니요, 구름이 있는 데가 하얗죠 지금. 예, 구름이 없는 데가 맑고요. 예, 구름이 있는 부분이 하얗게 나타납니다. 24번에 기억 니은. 그리고 예, 서술형 문제 보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 여름에, 예, 예, 북태평양 기단. 고온다습입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26번. 중위도 지방의 어느 전선의 단면입니다. 요거 이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죠. 요거 이제 온난 전선입니다. 그리고 A 지역의 날씨를 구름의 종류 충운형이고요. 강수 특징은 이슬비도 괜찮고 지속적인 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적재된 구름을 저군형, 얇게 측난 구름을 측운형.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저군형,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측운형 구름입니다. 북반구에서 고기압 지역, 저기압 지역의 특징. 고기압 지역은요 하강 기류이고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저기압 지역은요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아와서 상승을 하게 되죠. 네, 넘어갑니다. 28번 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에 발달한 온대 저기압을 나타낸 것입니다. A 지역의 현재 날씨, 측은형 구름, 이슬비, 온대 저기압이 이동함에 따라 A 지역의 날씨 변화. 현재는 넓은 지역 이슬비고요. 온난 전선이 지나가면 비가 그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기온이 올라갈 거예요. 서고 동저형, 겨울이네요. 겨울. 주로 영향받는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 이 계절에 나타나는 특징이요. 사만사온 한 3일 춥다가 4일은 따뜻하다가 하는 날씨가 겨울의 특징이에요. 한파, 냉해, 추워서 입게 되는 피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는 대단원 있네요. 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죠. 핵심 자료로 최종 점검은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라도. 요거 이제 구름이요. 높이, 온도,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입니다. 열권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고요. 대륙권은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로 잡으면 반사되는 게 30%, 구름과 대기에 흡수되는 게 20%, 그리고 구름 대기 지표까지 흡수되는 게 20, 50, 70%, 우주로 방출되는 거 70%. 그래서 복사평형이고요.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 평균 기온이 대체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A, B, C 비교를 하는 걸까요? 예, 온도가 높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더 큽니다. AC가 같고 B는 AC보다 작고요. 이슬점은 C가 제일 높죠. 그리고 A와 B는 동일합니다. 상대 습도요. B하고 C가 100%고요. A가 제일 건조합니다. A 공기 1kg을 10도까지 냉각을 하면 요만큼이 응결돼요. 공기 1kg마다 14.7g이 아니라 7.6g만 들어가니까 얼마일까요? 7.1g이 응결이 됩니다. 그리고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습도, 이슬점 변화입니다. 한 13시, 4시쯤에 제일 높은 거 기온이고요. 기온이랑 반대로 변하는 거 습도. 기온이나 습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일정한 게 이슬점. 그리고 강수이론입니다. 물방울에 물방울이 붙어서 커지면 떨어지는 게 병합설. 빙정에 수증기가 붙어서 커지면 떨어지는 게 빙정설. 빙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얼음알갱이. 요새는 빙정이라는 말보다는 얼음알갱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기압과 바람입니다. 기압일 때 1기압일 때 수온 기둥은 76cm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로 비어있는 진공이고요. 기압이 일정하면 유리관 굵기나 기울기에 관계없이 수온 기둥의 높이도 일정하고요. 기압이 높아지면 수온 기둥 높이는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수온 기둥 높이도 낮아집니다. 바람 부는 원리인데요. 지표가 가열되는 지역은 공기가 가벼워져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면 기압은 낮아지죠. 지표가 냉각되는 지역은 공기가 무거워져 하강합니다. 하강하면 지표면 기압은 높아집니다. 해류풍.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죠. 이렇게 바다에서 왔으니까. 예, 해풍이 불고요. 그리고 밤에는 육풍, 육지에서 오는 바람, 육풍이 붑니다. 네, 그리고 계절풍 보죠. 여름에는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가열되죠. 해풍이 붑니다. 이거를 남동계절풍이라고 하고요. 겨울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냉각됩니다. 육풍 불어요. 밤처럼. 북서 계절풍이 붑니다. 그리고 날씨 변화인데요.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입니다. 아이고야, 예, 써보죠.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그리고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었습니다. 한냉전선하고 온난전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 한냉전선 뒤쪽에는 저근형 구름, 상승 기류가 강해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요. 온난전선 앞에는 층운형 구름이 생깁니다.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온대저기압입니다. 이게 지금 C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일단 남동풍 불다가 온난전선 지나가면 남서풍, 한냉전선 지나가면 북서풍 이렇게 됩니다. 북서풍. 그러면 풍향이 이렇게 바뀌네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군요. 그리고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의 부피비를 나타낸 건데요. A, B에 해당하는 기체 78%가 질소고요. 21%가 산소입니다. 그리고
기권의 층상 구조인데요. 어딜까요? 오존층이 있어서 성층권이죠. B, 성층권. 그리고 A와 C, 대류권과 중간권의 공통점은 대류가 일어난다. 1번입니다. 그리고 4번. 성층권의 높은 농도로 오존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두 개 구간일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지열이 좁게 도달해서 온도가 낮아지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3번. 그리고 5번입니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 적외선 등을 이용해서 공기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옳지 않은 거. 컵은 지구, 적외선 등은 태양입니다. 적외선 등이 컵을 수직으로 비추도록 높이 조절하고요. 네. 시간이 지난 후 컵 속의 온도는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컵과 적외선 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복사평형에 빨리 도달하고 복사평형 온도는 높아질 거예요. 컵과 같이 온도가 낮은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죠. 복사평형 상태가 되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습니다. 5번에 5번 방출해요. 6번 그림은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입니다. 요 반사되는 게 30%고요. 대기 흡수되는 게 20%입니다. 옳은 거 반사 30%이고요. B 과정은 대기 흡수되는 거 같죠? 네, 온실효과 아니고요. C 과정이 아마도 대기에 흡수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기에 흡수되는 거. 네.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지표 기온은 상승할 것입니다. 온실효과가 일어나면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 및 방지 대책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게 지구온난화. 해수의 부피가 팽창하고 빙하온도가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 침수되고 육지 면적 침수되면 줄겠죠. 예, 7번에 3번. 물의 응결하고 관계 있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증발이죠. 1번. 요것도 이건 응고. 액체가 고체로.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해진다. 증발입니다. 아이스크림 녹았다. 이거 융해. 고체에서 액체. 따순 물로 샤워하면 목욕탕 안에 거울이 뿌옇게 흐려진다. 수증기가 물이 된 거예요. 응결이네요. 예, 5번. 8번에 5번. 9번입니다. 표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30도 공기 2kg 속에 23.2g이 있습니다. 15도로 냉각시켰죠. 그러면 수증기의 양은 2kg에 23.2g 있고요. 15도에 10.6g 있거든요. 근데 1kg에 2kg에는 21.2g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g. 네, 2g이 응결이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공기 몇 킬로그램인지. 9번에 2번이었고요. 10번입니다. 기온하고 포화 수증기량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어디 보자. 옳지 않은 거 보죠. A 공기는 포화입니다. B 습도 100%고요. A는 B보다 A의 이슬점 30도, B의 이슬점 20도. 예. 그리고 A 공기랑 C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 같죠. 온도 같으니까. C 공기보다 B 공기에서 물의 증발은 더 안 일어납니다.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할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요. 10번에 5번. 11번입니다. C 공기의 습도를 구하는 거래요. 이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27.1g/kg, 현재 수증기량이 14.7g/kg. 그리고 어느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습도, 이슬점입니다. 하루 중 이슬점 변화는 거의 없죠. 네. 이슬점은 오로지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슬점은 거의 변하지 않고요. 13번.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해서 B 지점에서 구름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A 공기 변화,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져요. 부피 팽창하죠. 이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수증기량 감소하죠. 그러면 포화수증기량 감소하면 습도는 온도가 낮아지면 높아져요.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로 변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 높아집니다. 13번에 5번,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요. 좀 약간 물을 넣은 플라스틱 병에 뚜껑을 닫고 흔들었죠. 세게 눌렀다가 놨어요. 다시 이렇게 되는군요. 가에서 나가낼 때 이게 좀 팽창을 했습니다. 팽창을 할 때 플라스틱 병 내부에서 부피가 늘죠. 부피가 늘죠.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지고요. 기압 약해지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는 높아집니다. 네, 증가하는 거 기억, 리을. 그리고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그 구름 속에서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 물방울, 아니요, 이게 빙정의 수증기가 붙어야 돼요. 빙정의 수증기가. 예, 4번. 15번에 4번이었고요. 그리고 그림은요, 기압을 측정하기 위해 수은을 사용해서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옳은 거. 기압이 높을수록 수은 기둥 높이는 높아집니다. 수은 기둥 높이가 76cm보다 낮으면 요 지역의 기압은 1기압보다 낮은 거죠. 2번. 16번에 2번, 17번입니다. 가장 큰 압력이요. 1013cm, 1013 헥토파스칼, 76cm HG의 1기압, 1기압이에요. 약 10m 1기압. 수은 기둥 76cm가 1기압. 그러니까 5번은 1기압보다 세고요. 1, 2, 3, 4는 약 1기압입니다. 17번에 5번. 바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옳지 않은 거 18번에 1번. 19번입니다. 그린 가나는 해륙풍 그리고 계절풍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는 육풍입니다. 육풍은 밤에 불어요. 해 떴을 때 해풍이 불어요. 나는 북서기절풍이고요. 나에서 대륙이 해양보다 기압이 높겠죠. 압력이 센 데서 약한 데로 공기가 이동하니까. 옳은 거 4번. 19번에 4번. 20번.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AC 기단은 건조하기도 하고 습하기도 합니다. CD 기단은 기온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강해지면 겨울이고요. 겨울에 C가 아니라 A 기단, 시베리아 기단이 가장 큰 영향을 주죠. D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발달하면 네, 남동 계절풍입니다. 20번에 5번. 21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전선의 수직 단면도입니다. 옳지 않은 거 볼까요? 이거 온난 전선이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이동 속도가 느리고, 옳지 않은 거 1번. 북반구 고기압하고 저기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고기압 중심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고기압 중심에서 하강 기준. 22번에 2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에 발달한 온대 저기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죠. 가가 한냉전선. 2번. A 지역에서는 저분형 구름, B 지역에서는 구름이 없고요. C 지역은 기온이 아직은 안 높고요. 현재 A 지역, 북서풍, C가 남동풍 맞습니다. 23번에 5번, 24번. 우리나라 여름, 겨울 일기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가 겨울이네요. 서구동조. 나가 여름. 옳은 거. 가는 겨울, 나는 여름이고요. 2번 가는 남고 북조가 아니라 서구 동조형의 기압 배치입니다. 가 시기일 때 겨울이죠. 겨울에 북서기절풍이 불지요. 24번에 3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3단원, 운동, 그리고 일과 에너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양호한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